아니 저는 하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렇게 개헌하는 사람 작년에 정진석이 운영이 나와가지고 임기 단축 생각 없다고 단칼에 잘랐잖아요. 그때랑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랑 상황이 바뀐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든지 이 국면을 바꾸고 싶은 거죠. 불타게 하고 싶은 거죠. 바꾸고 싶은 거죠. 네, 개헌 얘기하고 이러면 김성훈 차장 얘기도 안 할 거고 비아폰도 얘기 안 할 거고 김건희도 얘기 안 할 거고. 네, 그래서 신문 일면을 개헌으로 쓰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민주당이 아주 좋은 그 보석이 될 것 같으신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선이 눈앞으로 왔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민주당의 대권 플랜. 그러니까 이재명 대세론이 현재는 뭐 이재명이 아니냐 이 국면이고 국민의힘이 좀 파고들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구도는. 사실 뭐 이재명 대표냐 아니냐는 게 사실이고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탄핵 전국에서도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옹호하고 그렇죠. 변호하고 그랬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도 막 하면서 그런데 지금 제 주변에서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워낙 지금 그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고도 있지만 또 사실 안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악마시켰으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안 했던 분들 중에서 이 탄핵 전국을 거치면서 이 난세에는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평소에 지지하지 않던 분들이 이른바 중도층. 오히려 많이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최근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또 지지도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떻게 많이 들었냐면 의원님 이제 지역구도 용인 이쪽이 네네. 경기도에서는 일종의 경기도 맨하탄 아닙니까? 경기도의 중심부, 뉴욕의 맨하탄처럼 나름 여기가 이제 뭐 죽전, 뭐 수지, 뭐 등등등, 그렇죠. 용인이 다 그런 곳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주변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나 제 지인들 친구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징글징글하다. 맞아요. 사실 3주 전만 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기각 뭐 3대 5대 3 뭐 대드락부터 시작해서 제 친구들이 이거는 시체말로 이제 이건 무조건 아작내고 가야 된다. 윤석열 더 이상 소프트하게 대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계기가 3월 8일 구속 취소 직위원 부장판사 석방 3월 7일 날 그 판결 나고 3월 8일 날 석방이 됐잖아요. 탈옥했잖아요. 그때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때 이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NT를 하거나 지지하지 않았던 분 중에서 저에게도 전화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지금 역설인데,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하는 소리지. 그러면 윤석열이 이재명 도와주려고 감옥에서 나온 거냐?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기각될 줄 알았어. 그렇죠. 기각시키려 그랬지, 솔직히. 그렇죠. 침대 축구 해가지고 3월 26일. 3월 26일 유죄 나오면은 이렇게 기대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여담인데 3월 26일 그 선거 무죄 나왔잖아요. 제가 제 주변의 사람들하고 하도 그러길래 이건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논쟁이 안 돼요. 논쟁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소한 커피 내기 했거든요. 제가 한 30명 다 털었습니다. 저도 그날 법원에 있었는데 법원 앞에 그때 저희는 사실 무죄가 날 걸로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막상 무죄가 나니까 참 그때 기분이 이렇게 역사에 또 한 획을 걷는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똑같은 논리인데 이런 걸로 잡아들이잖아요. 윤석열은 100년 나와요. 그러면. 거짓말 더 했죠. 얼마나 많은 거짓말. 뭐 장모가 10원 한 푼 안 받았다. 뭐 10원 같은 소리 하는 건데. 아니, 거꾸로 손해 봤다고 그랬죠. 주식 투자해서 손해. 도이치모터스 23억. 저희가 계산한 거 아니에요. 검찰이 계산한 겁니다. 근데 뭐 4천만 원인가 손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으로 이게 OECD 중에 아시잖아요.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 민사로 해요. 누가 형사처벌합니까? 선거법으로. 그래서 그런 걸로 잡아들이는 거는 정말 사람 그거야말로 위인설관이에요. 말도 안 지록임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게 해야지. 잡아도
다른 걸로 하면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역지 추정이었고 그래서 일종의 그 원포인트 네. 예, 이재명 찍어내기 네. 이게 정치 탄압이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나를 시로 계산했다가 하루 그쵸, 만에 그쵸. 앞으로 날로 계속 하세요. 네. 이렇게 또 지침을 내렸잖아요. 예, 원포인트 윤석열만 사람이야. 네, 즉시 한 거 안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야 가만히 있어. 너네는 다 날로 하는 거야. 윤석열만 딱 싫어. 그러니까 참 너무나 어이가 없고 이런 궤변이 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죠. 아무리 그렇게 왜곡하고 궤변을 해도 우리 국민들 다 아십니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헌법 개정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네. 예, 어제 오늘 사이에 뭐 다양한 분출이 있긴 한데 아니, 저는 뭐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헌법 개정 문제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그 발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잠룡들이 네. 이게 잡인지 잠인지 모르겠지만 잠룡들이 약간 개헌을 주장한 사람 목소리가 있어요. 좀 제가 다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개헌 얘기는 사실 오래된 얘기고 지금 또 87년 헌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죠. 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정치권에 있는 분 중에서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일이라는 게 선후가 있고 그죠.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 윤석열이 관저에서 아직 나오지도 않고 있고 지금 내란이 사실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비아폰도 아직 그대로 압색 안 되고 있어요. 네, 윤석열만 파면됐을 뿐이지 내란이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무너진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그러려면 내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곧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없어요. 이제 57일 뭐 56일 남았습니다. 맞아요. 사실상 50일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권력구조 개헌이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또 국민투표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개정해야죠.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 개헌 국민투표를 사전투표가 불가능해요. 대선과 같이 투표를 한다면 맞아요. 사전투표하신 분들은 개헌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외 국민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번 지금 대선과 개헌을 같이 하는 거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그럼 이제 후보들이 공약을 하고 그렇죠. 새로운 후보가 당선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뭐 지방선거 때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하기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번 대선 때 하자 이거는 좀 너무 시간도 촉박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당탕탕 하자고 하면서 오늘 신동욱 그 대변인이 그러더라고요. 뭐 반개헌, 개헌과 반개헌 세력, 호헌과 개헌. 예전에 전두환 때 용어 갖고 와서 장난치는데 아니 저는 하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렇게 개헌하는 사람 작년에 정진석이 그 비서실장이 운영이 나와가지고 임기 단축 생각 없다고 단칼에 잘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랑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랑 상황이 바뀐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든지 이 국면을 바꾸고 싶은 거죠. 불타게 하고 싶은 거죠. 바꾸고 싶은 거죠. 네, 개헌 얘기하고 이러면 김성훈 차장 얘기도 안 할 거고 비아폰도 얘기 안 할 거고 김건희도 얘기 안 할 거고 그리고 마은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도 쏙 들어갈 거고 그래서 신문 일면을 개헌으로 쓰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원식 의장님께서 오랫동안 뭐 개헌론자시고 그렇게 중심으로 하셨겠지만 지금은 초점이 흐려지잖아요. 그렇죠. 내란 종식이라는 이 중차대한 시대 정신 그리고 엄중한 국민들이 4개월 동안 엄동설안에 아스팔트 위에서 인내하고 인고하면서 지켜낸 민주주의인데 이거 빨리 종식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여기에서 개헌은 블랙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모든 논점이 글로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차라리 지금 뭐 개헌 논의하자, 개헌 공론화위원회를 띄우고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간에 그렇죠. 장기간에 뭐 기간을 정해가지고 한 1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방선거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책임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번에 대선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공약을 내야죠. 그렇죠. 그거는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국민들이 묻는 거죠. 개헌은 국민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인이 하고 싶다고 정치인 마음대로 개헌하는 건 아니죠.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개헌을 원할 때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께 의사를 묻고 또 모으고 의사를 그렇게 해서 공약을 내고
그 공약을 지키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